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가서 웬만한 매스미디어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를, 브랜드의 메시지를, 브랜드의 경험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도록 할 것이다. 하고 싶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케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마케터들이 기획하고 있는 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들은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거, 그것들을 자극하고 환기시키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전달자,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의 공통 분모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에 걸쳐져 있으면서도 고객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것,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그 공통 분모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들을 인플루언서 속에서 발견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역할들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이실 겁니다. 약간 해석을 붙여봤는데요. 인스파이어, 즉 마케터에게 시장이란, 고객의 수요란, 고객의 관심사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해주는 존재로서의 마케터, 인플루언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아까 어벤져스 같은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 가장 많은 마케팅 활동들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전파하고 어떠한 마케팅 목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동반자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컨텐츠의 주인공으로서 그 크리에이터가 1인 미디어의 주인공이 인플루언서가 가진 힘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나 스토리 경험을 함께 소화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러한 주목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만든 컨텐츠, 제공해야 되는 어떤 스토리나 경험들을 중개해 주거나 널리 퍼뜨려 주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로서의 인플루언서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컨텐츠,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앞서 그림처럼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고객의 감수성이나 관심사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알기가 점점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것들의 어떤 문법이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 때로는 비판자 역할도 하는 이러한 형태의 존재들이 마케터들이 인플루언서를 바라보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인플루언서라는 형태의 어떤 담론, 이야기죠. 이런 거를 접한 게 2009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막 전개하고 있던 이제 디지털 캠페인, 그것들이 어떻게 매스미디어보다 효과적이냐, 또는 얼마나 전파력을 갖고 성공시킬 수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98.9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990에서 1990이라는 이론으로 저희에게 다가왔던 부분이었고요. 즉 이런 그 1%의 컨텐츠 생산자와 9%의 컨텐츠를 중개하고 확산시키는 자가 있다라는 가정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전파력은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슈퍼 커넥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향력자들과의 관계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슈퍼 커넥터를 찾아서 그들과 관계를 형성시키고 일정한 형태의 조건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케팅 경험, 마케팅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누기 시작한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그룹핑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강연을 요청받고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세트들이 이제 거의 한 수백 개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인플루언서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행동 특성들이죠. 즉 어떠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 특성들을 카테고리해서 이런 형태로 뭐 얼리 어댑터라고 부른다든가 어떤 분야의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어떤 것만 하더라도 주목받을 수 있는 셀럽 같은 사람들 또는 단순한 공유자 등과 같은 어떤 행동의 특성들을 그룹핑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서현석 차장님이 아마 만드셨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룹핑 방식들을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 영향력이 큰 사람,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거나 네트워크 노드수가 크거나 또는 트렌드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이러한 형태로 영향력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제는 이제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거죠. 기업이 또는 기관이, 브랜드가 바라봤을 때 그 영향력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거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점을 갖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 누르기가 쉽군요. 지금 현재도 이 영향력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 다양한 구분법,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마케팅을 전개하실 때 가장 기초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방법,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가지 그러한 그 영향력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한 마케팅 활동들을 기획하고 집행을 해본 바로는 이런 형태의 유형화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방식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참고 지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세웠던 여러 가지의 가설들, 가정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단추가 이렇게 생겼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그 화두 또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요거는 어떤 그 인게이지먼트 레더라고 부르는데요. 즉 영향력자도 일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설정에는 일정한 단계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케터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파, 확산, 어떤 굉장히 큰 임팩트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이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전 단계, 이 준비 단계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간담회도 하고요, 같이 어떤 프로그램도 돌리고요, 설문조사도 하고요, 인터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활동에 쓰이는 자원들이 실제로 무슨 효과를 가졌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에 있어서는 효율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생각해 주어야 하겠죠. 즉 영향력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가,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그것이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가, 실제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든가, 화제를 만든다든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영향력자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것 중에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대한 가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제를 선택하거나 그들과의 어떤 공동의 작업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전달력이나 효과에 대한 측면도 바라봐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 관계망, 행동의 특성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기업 또는 브랜드의 고유가치, 해결해야 될 문제와 얼마나 적절한가, 이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그 영향력자 또는 영향력자의 어떤 그 패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커넥터가 있고 열심히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나르는 메이븐이 있고 그런 어떤 그 컨텐츠의 경험들을 퍼뜨리는 세일즈맨이 있다. 이런 어떤 가사를 세워놓은 말콤 글래드웰의 이야기들이 이런 네트워크들에 많이 영향을 미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6단계 이론 같은 것들도 얘기됐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의 그 경험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들이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의 경험들입니다. 그 사건의 경험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는 그 네트워크의 관계망이 굉장히 밀접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보의 중개자는 좀 더 느슨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더라라는 발견들이 추가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단면에 불과한 거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바뀌어 나가는 흐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해석하는 이러한 이론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사후적으로 벌어진 현상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의 포인트들이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향력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들은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과 의미 있는 공동의 관심사들을, 공동의 목표를 형성시킬 수 있는가, 그들의 행동 또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행동의 결과물, 그들의 영향력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들이 지금 현재 마케터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의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짚어보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로서 또는 1인 영향력자로서 기업과의 활동이 필요하시거나 또 어떠한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금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약간 좀 그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이론에 가까운 것들이었다면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체가 역시 깨졌군요. 상대로. 저희가 광고주로 모시고 있는 코카콜라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굉장히 인지도상으로는 99.9%에 해당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브랜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코카콜라를 사랑하는 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5년 그리고 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하고 있는 일들은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일정한 공통의 문화, 공통의 코드, 즉 코카콜라라는 프로덕트 또는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코카콜라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해피니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해피니스라는 부분들, 그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요. 이때 저희가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은 어디에 있다, 어떤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찾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에게 유의미하게 되려면 그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 믿음, 감정적 동기화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코카콜라 팬들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예, 스스로 생각하기에 코카콜라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네. 저희가 던졌던 질문도 비슷한데요. 사실 당신은 어떤 브랜드의 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내가 팬인가 아닌가? 약간 긴가민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나는 무슨 브랜드의 팬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일부 애플파들 계시겠죠? 네, 애플 팬들, 그렇죠? 샤오미와 같은 팬덤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코카콜라는 그토록 널리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브랜드인데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팬들의 존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찾을까라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게 됐고요. 문제는 없지는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자라고 끌어낼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들이 약간 고민스러웠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내기, 그래서 흔적을 찾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증거들, 아주 작은 흔적들을 모아서 그 증거에 그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유형화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즉 코카콜라 팬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첫 번째 인사를 하는 단계로부터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행사를 주관하게 될 때 그 행사에 초대를 해서 그들의 수집품이라든가 그들의 컨텐츠들을 보여주게끔 해주는 이런 활동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해피 모먼트, 그런 것들을 나누는 순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가정을 세웠고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해시태그를 열심히 뒤집니다. 물론 당연하게 브랜드의 이름으로부터 브랜드의 이름과 주변적인 것, 브랜드의 상징과 관계된, 브랜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적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팬들이 브랜드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 저희는 잘 쓰지 않았던 중독, 덕후, 매니아, 고백할 거야, 뭐 이런 같은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부터 저희가 발견해낸 언어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거꾸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얼마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형화해서 분포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접근해 나가는 커넥션 프로그램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저희가 포크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도 이런 형태의 언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집품들, 주변적인, 저희가 제품 자체라기보다는 제품과 관계된 어떤 장식물들, 표현물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저희의 캠페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화된 어떤 리워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반응들을 이미 자발적으로 하고 있더라 라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가 버린 게 아니고요. 콜라는 코카콜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의 강력한 그 애드보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시점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행동 패턴을 분류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 특성 모형, 저희가 1차적으로 사용했던 건 클라우트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아직 유효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행동의 패턴들을 보여주는 매트릭스가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저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군집화시켜서 뿌려놓고 이 군집들의 특성들을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런 사람들은 커넥터다. 요 사람들은 코-크리에이터다.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단순한 반응이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지하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열심히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검증을 해서 또다시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죠. 즉 저 그룹 중에서 실제로 우리의 음용 경험들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그들의 분포를 뿌려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그 그룹들이 어떻게 덩어리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을 어떻게 분포하게 저희가 다가가는 데 있어 자원을 쓰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이 그룹들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관계의 밀도나 관계성을 높여야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크기를 키울 것인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관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포크 커뮤니티라는 것들이 2016년쯤에는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때쯤부터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코크리에이션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올 초에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리뷰를 하고 돌아보니 고객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크리에이션의 욕구들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할 만한 이야기, 공유할 만한 컨텐츠로 만들어서 거기에 브랜드의 라이브를 붙이자.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 코크 무먼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형태의 플로우들을 가지고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눠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를 뭘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코카콜라다움, 코크니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코크니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이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영향력자들은, 소비자들은 자연 발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브랜드에게 의미가 있게끔 하려면 그들에게 일정한 요소, 소스, 영감, 거리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나눠봤습니다. 브랜드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넘어오면서 아마 이 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코카콜라 다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재해석하고 재정의한 영상이고요. 테이스터 필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짜릿한 이만 이러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한 거를 얼핏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즉 이 안에도 보시면 굉장히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고 그 의미화된 관계 안에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는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유라고 강조가 되고 있죠. 물론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영향력자들로 하여금 또는 팬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게 할 것이냐 그거를 컨트롤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자극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매력적인 물품들이죠. 브랜드가 살짝 힌트를 주는 겁니다. 머천다이징 되는, 갖고 싶어 하는 어떤 것 또는 브랜드와 관련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들 또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 자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자극의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코카콜라 다음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렇게 어떠한 크리에이터들이
저희의 브랜드들을 소재로서 또는 주제로서 대상으로서 이야기를 만들 때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나 정신, 느낌, 방향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형태의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나는 항상 코카콜라가 내 브랜드처럼 생각이 된다. 이게 아마 저희가 영향력자들을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단계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소비자와 브랜드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포크 모먼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코카콜라를 느끼는 또는 코카콜라다운 것이야 라는 것들을 아주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문맥을 형성시키는 것, 이게 올해부터 저희가 나가를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이 과정을 통해서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도 있고요. 전개되는 과정에서 스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어느 정도 시간이 있나요?